그러면 단편성을 어떻게 하시지? 대치고사 없이 랜덤 랜덤으로 랜덤으로. 랜덤. 아니면 중학교 생성. 아마 랜덤일 거예요. 우리 지금 공통 수학입니다. 여러분 여기 드라이브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예. 거기 답지 있는 거 봤어요? 네. 네. 이제 글로 가시면 되고 좀 있으면 뭐 각종 숙제 문제지 그런 것도 거기 파일 그냥 열어보면 되도록 해서 종이 같은 거 잃어버리면은 그냥 폼 꺼내놓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39번 이거 질문 맞을까요? 39번이랑 바로 뒤에 있는 두 문제 뒤에 39는 그런데 세모인데? 둘다 꽂히긴 했는데 알았어. 근데 그럼 37번도 안 해주셔야 될까요? 올려야죠. 39. 지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건 지금 하기 좀 많이 어려운데. 이거 여러분 최근에 경우의 수 아직 안 했잖아. 예. 경우의 수도 다 하고 나야 이게 이제 그나마 할 만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배운다고 해서 못 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죠. 우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뿐인 경우가 있고 치역의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경우가 있고 치역의 원소 개수가 세 개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함수라고 하면. 네. 그러면 우리는 총 함수 개수에서 여기 치역의 원소가 하나뿐인 경우하고 치역의 원소가 두 개뿐인 경우를 빼면 치역의 원소 개수가 세 개인 것만 남아요. 그렇겠지? 네. 그렇겠지? 그러면은 함수 개수 함수 개수는 몇 개냐? 각각의 x 값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세 가지씩 있거든. 3이 되죠. 그래서 3의 4제곱이래요 이게. 3의 4제곱이고. 그러면 81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치역의 원소 개수가 하나뿐이다.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상수함수 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2로 가거나 전부 다 F로 가거나 전부 G로 가는 세 개가 있어. 세 개 빼야 돼. 그 다음에 뭘 빼야 되냐면은 치역의 원소 개수가 두 개인 경우를 빼야 되거든. 그러면은 치역 원소 개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이 셋 중에 누구 하나는 화살을 안 맞았다는 소리겠지. 네. 원소 개수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려면 그러면 셋 중에 누가 화살을 안 맞을지 결정을 해야 돼.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아무 원소나 내가 하나 정해서 화살을 안 맞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웠어. 저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치역의 원소 개수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을 파란색으로 세서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E하고 F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네. G는 처음부터 없는 거야. G는 처음부터 없는 거고 E하고 F만 공역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때 이 둘 다 화살을 맞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는 몇 개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3, 1, 3. A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
B가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 C가 갈 수 있는 선택지도 둘 중에 하나, D가 갈 수 있는 선택지도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함수의 수가 두 가지 하면 2의 4제곱까지가 돼. 16개를 만들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한 곳으로. 한 곳으로 싹 몰리는 경우 있지. A, B, C, D가 네, 두 가지. A로 다 몰린다거나 아니면 E로 다 몰린다거나 아니면은 F로 다 몰린다거나 이 두 개는 치역의 원소 개수가 두 개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빼야 돼. 따라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3 곱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2 이걸 빼면 우리가 원하는 3번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건 설명이 끝났어요. 이건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러긴 한데 만약에 쌤 같은 문제집을 열면 이거 상문제로 나올 텐데 B 스텝에 상문제로 나올 텐데 좀 이런 감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거라 가지고. 그럼 지나갈까? 네. 요건 다 지나갈까? 요거 할까? 네. 같은 거잖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Y 안에 원소가 3개 있다는 측면에서 같은 거지.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여기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 문제에서는. 우선 이것들 각각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3가지씩 있는데 3가지니까 3의 5승까지 빼기 치역의 원소 개수가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은 1에 다 모이거나 2에 다 모이거나 3에 다 모이거나 그지? 그래서 그 3개 빼고 빼기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 개수가 2개인 경우를 찾아보려면 1, 2, 3 중에서 하나가 빠져야 되거든? 누구를 빼고 시작할 거냐 했을 때 3가지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을 하나 제외했다 생각하면은 1하고 2 2개밖에 없거든. 그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개수를 세면은 각각 선택지가 2가지 해서 이 5승까지. 그 중에서도 1에 다 모이는 경우 하나와 2에 다 모이는 경우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그 2가지를 제외하는 거지. 그럼 이게 답이야. 세모가 답이에요. 그러면은 교재에서 질문 들어온 거는 다 한 셈이에요. 교재에서 질문 들어온 건 다 한 셈이고 이제 우리가 함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 절대값 기호 들어가 있는 문제들 많았을 텐데 이거 다 했어요. 예. 그렇구나.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함수 이거 설명이 여기 이게 지금 해도 되고 다음에 해도 되는데 지금 하게 되면은 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기 교재에 들어가 있는 문제 수준에 맞춰서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함수 그래프 그리기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듣는 것은 공통수학 1에도 써먹을 수 있는 거라서 2차 함수가 시험 범위 들어가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공통수학 2가 그렇게 뭐 급하진 않지만 설명을 그냥 싹 하고 갈까? 자, 뭐냐면 y는 x-2라는 식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생겼어. 근데 y는 x-2라는 거를 y 대신에 f를 써가지고 f x-2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이제 f라고 부를게요. 함수 f는 저래 생겼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뭐뭐 그리라고 하냐면은 이걸 그려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그려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fx 등장시키면 안 되겠다. y 하자 y. y로 설명 다 한 다음에 f는 다시 등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그려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이 중에서 교육과정 밖으로 나가버린 건 누구냐면 얘는 나가버렸어. 얘는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두 개만. 두 개만. 이 두 개는 공통수학 1, 2차 함수 시험 범위 들어가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면은 보면 당연하게 원리 원칙대로면은 이거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x가 0 미만일 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그리고 두 번째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x 마이너스 2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려보면 x 값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y축 기준으로 그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거든. y축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서는 식이 이거하고 똑같잖아. 똑같기 때문에 y축 오른쪽에서는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와요. 되겠지? 네. 그런데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y축 기준으로 왼쪽을 의미하거든. 거기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그려야 되니까 y 절편은 마이너스 2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리는 법을 기억을 해. x만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y축의 오른쪽 부분은 이것처럼 똑같이 그려놓고 이 그림의 왼쪽 부분 요거를 지워서 없앤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을 y축의 대칭이동해서 찍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y축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그려놓고 왼쪽 부분은 지워서 없앤 다음 y축 오른쪽 부분을 y축의 대칭이동해서 찍는다. 여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걸 일일이 나눠서 그리지 말고 그냥 이게 나오면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지.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우변이 y 빼고 우변에 다 있는데 우변이 통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려면 x가 2보다 작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거 그리고 x가 2 이상이다 그리려면 y는 x 마이너스 2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그려보면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함수식이 이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생기잖아. 2는 여기 있잖아.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치? 1을 기준으로 오른쪽.
저거랑 똑같잖아 식.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는 x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나와야 되겠지?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나 우변이 전체가 절대값 기호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그리냐? x축의 윗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려놓고 이게 x축의 윗부분이잖아. 맞지? 윗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려놓고 x축의 아래에 있던 부분 요거를 x축의 대칭이동해서 찍는 거야. x축의 대칭이동해서 찍는 거야. x축 윗부분은 그냥 그대로 그려놓고 x축 아랫부분은 x축의 대칭이동해서 찍는 거야. 여기까지 외울 수 있다면 이 다음에는 연습을 뭘 갖고 해야 되냐면 이차함수 갖고 해야 돼. 이차함수 때문에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네. 이차함수 때문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게 있다. 그러면 저걸 먼저 그려놓으면은 이거는 0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가 있지. 네. 그러니까 또 대칭축은 1이고요. 그래서 대강 그림을 그리면 아마 1에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지? 네. 그런데 이제 1번 해가지고 우리 보고 뭘 그리라고 하냐면 y는 이렇게 생긴 걸 그리라고 한단 말이야. 혹은 이렇게 생긴 거 그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x만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지. 네. 그럼 원래 저거 그리려면 x가 0 이상, x가 0 미만 둘로 나눠서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그리지 말고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그리라고 말을 했었어.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은 그냥 똑같이 그리고 왼쪽은 지워서 없앤 다음에 y축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y축의 대칭이동해서 찍으라 그랬지.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y축 오른쪽 부분은 여기잖아, 여기. 요거. 네. 왼쪽 부분은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지. 맞지? 그리고 대강 값을 적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뭐 이렇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이렇거든. 그리고 왼쪽 부분은 내가 지우라 그랬지. 그래서 없어졌고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y축의 대칭이동해서 찍으라 그랬잖아. 찍으면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찍으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 이게 얘야. 저거를 x 값이 0 이상일 때 따로 그리고 x가 0 미만일 때 따로 그릴 수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그냥 그리는 법을 기억해서 그리거든요. 내신 시험을 칠 때. 두 번째, 이번에는 우변이 통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그리라고 했었냐 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그려 넣으라고 그랬었어. 그치? 네. 그래서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걸 그대로 그려놔야 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하고 여기 이대로 그려놔야 돼.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부분은 x축의 대칭이동해서 찍으라 그랬어. 그러면은 여기 혀 내밀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메롱. 요거를 위로 올려야 돼. 혀말기를 해야 되는 거지. 와 신기하다 그지 혀말기. 내가 어렸을 때도 생물 시간이었나? 학교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 혀말기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서 물어보던데
진짜 되는 애가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이 그래프를 그린 거야. 실제로 시험 문제가 이 두 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 준비되어 있는 자는 떨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는 뭐 k 해가지고 f k는 이 교점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k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4 넣으라는 뜻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4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러면은 여기 포물선 이상하게 생긴 포물선 마치 이것처럼 생긴 이상하게 생긴 포물선 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냐라는 질문이거든 이게.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완성을 시켜줘야 돼. 진짜 그것처럼. 그래서 두 개가 되는 거야 교정에서. 이런 재미도 없으면 뭐하러 수학하겠니, 그지? 다른 거 그릴 때보다 더 희열을 느낄 때가 이때야. 그 다음에 요거 k가 마이너스 3일 때겠죠? 그러면은 f-3은 교점계수가 하나, 둘, 셋이겠지? 그럼 여기가 3이 들어가.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거란 얘기야. 예상되는 건.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하고 ax 더하기 b인데 이 직선인데 이게 교점계수가 두 개일 때를 찾아라 뭐 이런 식이 나올 수 있어. 교점계수가 두 개일 때. 단 여기는 값이 3일 거 아니니, 그지? 3. 네. 근데 이게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인 경우는 뭐 찾기 쉬운데 이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제일 시험 테마로 잘 나오는 거니까 내가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약간 그림을 축소해서 다르게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이쪽 위로 볼록한 부분 포물선에 이렇게 접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포물선이 원래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알겠니? 여기 이 지점 마이너스 1,0에서 이 색깔로 그은 직선이 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접선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접선을 따라서 쭉 그어서 올라가게 되면은 교점 개수가 몇 개 나오겠어? 2개요. 이 상황이 시험 문제 잘 나와. 이 상황이 시험 문제 잘 나와. 나중에 고재기를 풀든 뭐를 풀든 저 문제가 몇 개씩 들어가 있어. 왜냐면 저게 잘 나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저거 학습이 특별히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대강 내가 시험 포인트를 알려줬으니까 이거 좀 기억해놔라.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 외에 다른 경우는 지금 학습할 필요가 없든지 뭐 그렇습니다. 지나갑니다. 함수의 합성. 한 바닥을 먼저 읽을 시간을 2, 3분 드릴게요.
끝. 여기까지. 안 읽어도 됩니다. 읽으라는 목적이 읽고 다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 신기한 게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거든. 이제 설명할게. 함수의 합성. 우리 공통수학 1을 할 때도 fx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문제도 있는데 공통수학 1을 하다 보면은 여기 x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하잖아 이게. 맞지? 본 적 있지? 이게 합성함수야 원래는. 용어를 안 쓸 뿐이지. 합성함수야. 그거랑 관련이 돼 있는데 합성함수 이거 배워서 공통수학 1에 써먹을 수는 없어요. 배워서 써먹을 수는 없어. 관련돼 있는 질문을 안 할 테니까. 우선은 함수 f가 x 집합 x가 정의역이고 집합 y가 공역인 함수이고요. 이런 대응관계가 있다고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 그다음에 또 함수 g가 있는데 y가 정의역이고 그다음에 z라는 집합이 공역인 거야 얘가. 그리고 대응관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도 함수 맞지? 네.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 값들이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이 화살을 쏘느냐 그거였지. 두 개 쏘면 안 되고 한 개 쏴야 되거든. 다 하나씩 쐈죠. 그러면은 함수 맞습니다. 두 개 쏘는 애 있어도 안 되고 안 쏘는 애 있어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우리 뭐 과학 시간에도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물을 만들듯이 얘들도 뭘 하고 싶었겠지.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한 대 붙여보는 거야. 자, 이 두 개를 한 대 붙이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x 1, 2, y 3, 4, z 5, 6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그럴듯하지 붙이니까. 맞지? 이런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지 뭐. 장난을 쳐놓고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한 번에 가는 함수를 누군가가 이런 붙이기를 여기에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부르면서 기호는 이렇게 나타냈어. g 연산 f 이렇게. 이게 그냥 하나의 함수야.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얘를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어. x에서 z로 가는 한 번에 가는 새로운 함수를 내가 정의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새로운 함수야. 이게 쓱 지워지는 거지. 쓱 지워지고 결국 1에서 출발했던 2에서 출발했던 전부 다 1로 가겠지. 그렇지? 중간에 있었던 그림 다시 살려줄게. 너네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그려볼게. 이게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게 1로 이렇게 갔었는데 어차피 1에서 출발해서 중간 지점은 이제 안 궁금하고 마지막에 도착 지점이 오고 중간 지점 안 궁금하고 어차피 도착 지점은 오잖아. 1에서 출발하든 2에서 출발하든. 그래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해요. f와 g의 합성함수. 근데 영어권 사람들이 만든 기록 방식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지? G를 먼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라면은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지만은 또 어떨 때는 보면 over를 써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 경우 있지 않니? 예를 들면은 뭐 걸 해놓고는 앞에 뭐 이거 bear 이럴 수 있잖아. 곰돌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쓰임이 우리가 쓰는 방식이랑 다르게 앞뒤가 바뀌어져 있다고. 근데 이 뒤에 읽어보면 이 합성함수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그런 말이 있거든. 그 왜 그런지는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순서를 G와 F의 합성함수라고 읽으면 잘못 읽은 게 되는 거야. 전혀 다른 거다. F와 G의 합성함수랑 G와 F의 합성함수는 다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순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습니다. F와 G의 합성함수 G 연산 F.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제외하고 연산을 하는 기호는 전부 그냥 연산 이렇게 읽어요. 연산. 집합 A하고 집합 B 사이에 이렇게 곱하기 기호가 있다. A 곱하기 B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속해 있는 낱낱의 원소와 여기에 속해 있는 낱낱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집합 이런 뜻이야. 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 A의 원소가 1, 2가 있고 집합 B의 원소가 3, 4가 있으면 여기서 가져온 원소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서 가져온 원소가 여기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을 다 만들어.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지? 4개 만들 수 있지. 그것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이야. 이게 A와 B의 곱집합 이렇게 읽으면. 근데 지금은 안 써 기호를. 그럴 수 있잖아. 옛날에는 이게 교과서에서 그냥 쓰던 기호였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잖아. 이제는 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이 기호의 의미를 설명을 먼저 하겠지. 설명을 하고 그 설명한 대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이러겠지. 옛날에는 이게 그냥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제는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다 하고 설명부터 해주겠지 친절하게. 그리고 G 연산 F 이렇게 읽어주면은 아 F와 G의 합성함수구나. 그런데 쓰는 순서를 제가 말로만 기억하면은 나중에 헷갈리거든.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F와 G의 합성함수를 지금 이 그림을 가지고 같이 기억하는 게 좋아. 그림과 같이. F가 앞에 있고 G가 뒤에 있고, 그지? F가 앞에 있고 G가 뒤에 있고, 이거를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한다. G 연산 F라고 한다. 그럼 왜 이런 기호가 논리적으로 맞냐? 거기로 가볼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호를 썼었냐면 항상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애가 화살을 쏘았거든. 그리고 여기에 있는 Y가 항상 화살을 맞았잖아.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게 Y는 fx였어. x가 화살을 쏘고 Y가 화살을 맞았지. 네, 이 역할이 항상 정해져 있어. 나는 쏘고 너는 맞고. 그치? 반대일 수는 없어. 반대일 수는 없어 지금. 그러면은 이 함수 g도 보세요. 누가 화살을 쏘냐면 Y가 화살을 쏘고 누가 화살을 맞았냐? Z가 화살을 맞았지.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화살을 맞는 애는 G 괄호 화살을 쏘는 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해되나? 얘가 화살을 쏘는 애야. 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화살을 맞는다. 이렇게 이해되지?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G가 G 속에 있는 Y가 여기 있는 Y랑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로 대신해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시 기호를 바꾸어서 써보면 이 안에 y 대신에 fx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합성함수를 나타내는 원래의 기호인데 이거는 이거랑 의미가 같아. 맨 처음에 x가 화살을 쏘고 최종적으로는 z가 맞았지. 중간에 누구를 맞추고 관통해서 또 누구를 맞췄는지는 관심 없고 맨 처음에 누가 쏘고 누가 맞았는지만 관심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x가 화살을 쏘고 z가 화살을 맞았다는 함수라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기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 뭐가 있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있어. 그것 때문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기호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게 같은 기호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여기 봐봐요. 요거. 여기 x가 화살을 쏘고 z가 화살을 맞으면은 이 같은 기호야. 이게. 그리고 요거랑 또 똑같은 기호가 뭐냐 했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기호야. 의미가 똑같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호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저거 말고도 똑같은 의미를 갖는 새로운 기호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지. 나중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아내고 나서는 이 기호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똑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게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되고 심지어 하나만 더 써보면 이런 기호는 잘 쓰진 않는데 심지어 이것도 같은 기호야. 쓰지는 않는데 이게 같은 의미야. 자, 요거 세 개는 똑같다는 걸 알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에서 함수값 구하는 법으로 가볼게. 먼저 G 연산 F 1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1을 구하라. 그러면은 G 괄호 F1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내가 얘기했지. 네. 그러면 F1은 구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서 1이 화살을 쏘아서 누구를 맞췄느냐는 뜻이니까 여기가 4개단 말이야. 4. 그러면은 G4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함수 G로 돌아가. 거기서 4가 화살을 쏘았는데 누구를 맞췄느냐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5가 맞았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5가 되는 거죠. 수렴적인 답은 5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능하겠나? 네. 또 기호 문제 하나 나오자. G 연산 F 2 이래 나왔어. 그러면은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G 연산 F2 고쳐서 써주고. 도기도 보고 있나? 네, 공유하고 있어. 딴 데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야? 네. 딴 데 보고 있으면 철석한다. 오늘 바람도 좀 부나? 어저께 바람 많이 불었는데 저기 일산 해수욕장인가? 맞지? 있지? 네. 거기 끝에 매달아도 온는다. 괜찮. 개춥게 이렇게 결합법칙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2가 뭔지 확인을 해야 돼. 2가 화살을 쏘아서 누가 맞았니? 해서 찾는 거야. 그러면 이게 3이거든? 그래서 3으로 바꿨어. 이렇게. 그럼 이제 함수 G로 가가지고 3이 화살을 쏘았다는 뜻이거든.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맞았니 확인하는 거니까 얘는 5가 맞았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지. 합성 함수의 함수값 구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면 저렇게 구하면 되고, 자 이제는 식으로 주어졌다고 한번 해보자. 식으로 fx는 x 더하기 2고 gx는 x 제곱 더하기 3이야. 이때 함수값을 구해봐라. 뭐를 함수값을 구해봐라. g 연산 f1 구해봐라. f 연산 g1 이거 구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결합법칙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둬주고, 이건 결합법칙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둬주고 값을 계산을 해봅니다. 우선 물어보자. F1 얼마야? 3 3이지. 그래서 G3. G3 얼마야? 12 10이지. 여기 10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10이다. 또 한 번 갑니다. G1은 얼마야? 4 4지. 그래서 F4가 되고, F4는 얼마야? 6 6이지. 그래서 이거 함수값은 6이야. 이것만 봐도 뭡니까? 이거 둘이 같지 않지? 네. 교환이 안 된다라는 거야. 교환이 안 된다는 거야. 일단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교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아예 합성 함수 식을 구해라 이래 나올 수가 있어. 얘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에 애기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서 애기가 누구냐면 gx. 내 안에 놓여있다. gx. gx가 내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지. gx가 이 안에 있다고. 이 안에. 그래가지고 gx가 x제곱 더하기 3이니까 여기도 gx 여기도 gx gx 더하기 2 할 수 있겠습니까? 네. gx 식을 아니까 x제곱 더하기 3 대입을 하고 2를 더하면 x제곱 더하기 5가 나오겠지? 따라오세요. 이번에는 순서 바뀌어서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이거 한글로 읽으면 GFX. GFX 읽으면 되고, 번역해서 읽으면 F와 G의 합성함수. 아무도 근데 그렇게 안 읽더라고. GFX를 읽어요. 는 이번에는 네 안에 액이 있다 이거지. FX. 그래서 fx 전체의 제곱 더하기 3. 여기서 미리 하나 얘기하면 여기 원래 양쪽에 중괄호를 하고 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공식적인 시험지를 봐도 중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를 크게 하고 제곱을 하고 해도 다 통용됩니다. 심지어 괄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제곱을 하는 경우도 통용이 돼요. 그렇게 나오는 시험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의미야. 그러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맞지? fx가 x 더하기 2잖아. 네.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 눈으로 확인되죠? 네.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자리 바뀌면 안 된다. 근데 내 경험상 이거 자리 바꿔서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는 못 봤어. 오답률이 이것 때문에 나오진 않아. 그 다음 넘어갑니다. 결합법칙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함수 하나 더 등장을 시켜요. hx. h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우리 보고 뭐 구하라고 물어보냐면 f 연산 g 연산 hx 이렇게 구하라고 해.
3개짜리를 구하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도 의미를 살린다면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f 연산 g 괄호 hx. 심지어 이것도 가능해. f 연산 g 연산 hx.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고 중간 물고기가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상황. HX가 조그만 물고기인데 중간 물고기 G한테 잡아먹히고 중간 물고기 G가 F한테 잡아먹힌 상황. 내 배 안에 너 있다, 네 배 안에 나 있다 이런 거지. 그지? 그런데 요때에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은 H를 G에다가 먼저 넣고 그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얻은 다음 그 결과를 다시 또 F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F하고 G하고 먼저 계산을 하고 F하고 G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걸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먼저 계산을 하고 거기에다가 HX를 집어넣는 것도 가능해. 이 괄호를 쳤다는 얘기는 G를 F에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그리고 요거 다음에 기호를 이렇게 꼭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썼다고 해서 또 틀린 말도 아니야. 이 기호는 쓰지는 않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맞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hx가 여기에 x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 원래. 근데 쓰지는 않아요. 공식적인 시험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할 거냐면 h를 g에 놓고 그 결과를 다시 f에 놓고 이렇게 하나 보여주고 g를 f에 넣은 다음에 h를 그 안에 다시 집어넣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둘이 식이 똑같으면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산 순서를 바꿔도 성립했으면. 그렇게 갈 거야. 별로 재미없지? 나도 알거든. 안 하고 싶어요 이거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요거 찾으면 요거를 찾으면 이거 좀 낭비가 심해. 이만큼이나 긴 거를. 이것도 얘네들 전략이지. 너네들 꼭 뭐 사서 먹거나 이렇게 하면 버리는 부분이 많은 경우 있지 않든? 어떤 경우에 그렇던가요? 꼭 밑에 뭔가 남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토마토 케찹 짜서 먹고 나면 밑에 남아. 근데 상당히 많아. 샴푸 짜서 쓰다 보면 밑에 분명히 남았는데 이거 아무리 눌러도 잘 안 나와. 그래서 귀찮아하고 어떻게 해? 그냥 버리고 새 거 쓰지. 치아 튜브 짰는데 처음엔 잘 나오지. 근데 밑에 이만큼 많이 남아 있어. 분명히 짜면 나올 것 같아. 근데 그거 쓰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새 거 쓰지. 그런 경우 많지. 그게 다 걔네들 사업 전략이야. 걔네들이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깨끗하게 빠져나오게 못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게 영업 전략이야. 딱 그만큼의 양만큼을 빨리 새로운 소비자가 새로운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거든. 그럼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내한테 맡겨봐라. 그거 잘 만들지. 근데 문제는 내가 만약에 치약업자를 하잖아. 나도 그래 만들 거야. 그런데 끝에 남게 만들지. 그래야 소비자가 빨리 내 거 새로 살 거 아니야. 내 말 맞아요. 뭐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hx 이거를 여기 G에다 넣어라. 그러면 이래 되고 요거는 암산 가능한 사람은 굳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안 써도 되는 거 알지? 처음이라서 내가 길쭉길쭉하게 쓰는 거예요. 암산 가능한 사람은 길쭉길쭉하게 쓸 필요 없어요.
너네들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머리가 좋아지면 다 그런 사람으로 큰다고. 취약업자처럼. 내가 알아. 모를 줄 알지. 저 삼성자동차 있잖아. 나도 삼성이란다. 저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가 기아를 합병해서 현대차, 기아차 브랜드는 따로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지배 회사가 한 회사거든.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그 차 한 대 만들면 예를 들면 5천만 원에 팔잖아. 그 한 대 만드는데 5천만 원 안 들어가거든. 근데 5천만 원 주고 산다고. 외국에 파는 차는 그보다 더 싸게 팔더라고. 외국 소비자한테는 더 싸게 팔더라고. 한국 소비자한테는 5천만 원 다 받고. 그 왜 그러는지 그런 거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소비자가 미국에 있는 차를 구매해가지고 한국으로 들고 와서 한국 소비자한테 재판매를 하는 거야. 4,800만 원에. 그럼 미국 소비자는 이걸 도대체 얼마 주고 산다는 얘기야? 4천만 원에 산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운송비 그거 다 빼고 남으니까 4,800만 원에 한국 사람한테 파는 거 아니야? 그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어요. 고가의 물건일수록 특히 그래. 고가의 물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아이폰. 그거 중국 공장에서 원가 딱 계산하고 만들면은 한 40만 원 정도거든. 온갖 비용 다 때려 넣어도. 근데 한국 소비자한테 물건 나왔고 딱 팔면 160만 원, 70만 원이야. 그런데 그 똑같은 물건을 거기 중국 시장이나 아니면 동남아 시장이나 팔 때는 160만 원 안 받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한국에 너네가 자라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면은 내가 무역업을 해야 되겠다. 고가 품목을 취급해야 되겠다. 걔네들을 뭐 거기에서 한 120만 원에 사와갖고 한국 소비자한테 140만 원에 팔면 되는 거야. 그게 무역업이야. 무역업이 다른 의미를 너네 몰랐지. 무역업자들이 그렇게 장사를 해. 대신에 대량 구매를 해야 돼. 한 개를 사는 게 아닌 거지. 한 개를. 1,000개, 10,000개를 사와야 돼. 그럼 그만큼 자본이 이미 있어야 되지. 120만 원짜리를 10,000개 사오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0개 산다 그러면 그 가격에 팔아주거든. 왜냐면 자기들도 그거 한 개씩 팔면은 이게 일이 많아요. 한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잖아. 네가 한 개 사러 왔어. 니한테 설명하지. 네가 한 개 사러 왔어. 니한테 설명하지. 네가 한 개 사러 왔어. 니한테 설명하지. 그럼 10,000명이 한 개씩 산다 그러면 10,000번 설명해야 되잖아. 힘들겠지. 계약서도 10,000번 써야 돼요. 그런데 네가 무역업자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120만 원에 10,000개 사겠습니다 이러잖아. 그럼 내가 100만 원에도 팔아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왜냐하면 10,000번 설명하고 한 번 설명하고 계약서 한 번만 쓰면 되잖아. 그 비용들이 절감돼가지고 너는 그걸 100만 원 주고 물건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국 소비자한테 160만 원에 팔면 됩니다. 나 이해가 안 되던 게 다 자라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마트에 가서 내가 아이폰 사러 갔는데 이마트에 가니까 그 160만 원인 거야. 그래가지고 애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물건 보니까 똑같은 가격이 쓰여져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잖아. 이마트 쟤네들은 왜 이걸 똑같은 가격에 파는 거지? 아무것도 안 남을 텐데. 그거는 장사가 아니지, 그지? 남으니까 파는 건데. 그럼 도대체 걔네들은 뭘 남기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은 얘들이 어디서 뭘로 남기고 뭘로 이익을 보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걔네들 입을 굳이 빌릴 필요가 없어.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너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GHX 많이 팔아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F에다가 여기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요거를 통으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렇게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 이래 되겠죠? 이게 끝난 거야. 이번에는 요거를 계산해보자. g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g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여기 이미 했어 여기. 그지? 그잖아. 네. 그러면은 요거를 x제곱 더하기 5 연산 h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기 뒤에 있는 함수를 여기 x에다가 대입하겠다 그런 뜻이야. 뒤에 있는 함수를 x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야. 집어넣으면은 hx 제곱 더하기 5 이래 되잖아요. 이제 그걸 쓰는 거야.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1. 이거 좀 잘못 쓰였나 본데? 똑바로 썼나 내가? x 제곱 마이너스 2x 아니 5 플러스 6 네. 되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아졌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 교환은 성립 안 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합성함수 성질 여기 세 번째. 항등함수는 교환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등함수는 교환이 가능하다. 자 여기에 ix가 x면 이거 항등함수거든. 맞지?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항등함수잖아. 그런데 f는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f 연산 i는 f ix인데 ix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ix 제곱인데 ix가 x잖아.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x 제곱 더하기 1 나왔지? 근데 그게 누구랑 같으냐면은 f랑 같지? 그 다음 반대로 항등함수가 앞에 f가 뒤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f를 i에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여기에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 집어넣는 거니까 f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 이거는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다음에 할 때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문제를 전혀 실지 않았어. 이게 어렵거든. 이거 지금 배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지나갑니다. 자, 여기 48번에서부터 한 100번까지겠죠. 20조까지 숙제인 겁니다. 네. 숙제고 문제풀이를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48번 요거 기호를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FK가 뭔지 궁금한데 이 자리에 A라고 우리가 바꿔 써보자. FK를 A라고 바꿔 써보자. 그러면 A가 얼마면 함수값이 3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야. A가 얼마야? A가 얼마면 함수값이 3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A면 함수값이 3이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A는 2구나 알았고요. A를 원상태로 돌리세요.
fk는 2라고. 그럼 이번에는 k가 얼마인지 궁금한데 함수값이 2가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4가 화살을 쏘아야 함수값이 지금 2가 될 수 있거든. 따라서 k는 4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1번 우리 공통수학 1은 2주 안에 내가 계획하고 있던 과정이 끝나고요. 그때 내신 대비 과정으로 들어가거든. 네.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 너도. 공통수학 1 말이야 2주 안에 끝나. 2주 안에. 그다음 공통수학 2는 3주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과정이 들어갈 거야. 3번. 그러니까 책이 새 책으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안 배웠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라던가 내가 설명 안 하고 지나갔던 거 그런 거 포함해서 설명 들어가고 근데 배우는 과정이 좀 그래. 철저하게 내가 꿈꾸는 대로 너희들을 만들 거야. 원래 선생이라는 자들은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이 필요해 이 시대에는 이러면서 내가 꿈꾸는 대로 학생을 가르쳐야지. 자 계속하면은 요거는 자 장황하게 많은데 오른쪽에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우선 G2를 계산하면 돼. G2. 그러니까 이거 쓰는 순서를 F 연산 G 연산 G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에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G 루트 2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봐. 2 루트 2지. 여기 2 루트 2야. 그러면 다시 또 기호를 바꿔 쓰면 F 연산 G 2 루트 2 이래 돼요. 네. 그럼 2 루트 2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한단 말이야. 여기다가 4 루트 2 이래 되겠지? 네. 그럼 이만큼이 4 루트 2가 돼요. 그 4 루트 2를 다시 또 기호를 바꿔서 써봐. 이렇게. 그럼 F 4 루트 2를 계산을 해야 돼. 여기 넣어야 되겠지? 네. 근데 4 루트 2는 0보다 큽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 넣는 게 아니고 위에 넣으셔야지. 여기 4 루트 2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우선 제곱하면은 30이고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가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F 괄호 마이너스 15니까 음의 부호니까 여기 넣어야 되겠지. 네. 그러면은 이게 제곱 계산이 들어가니까 225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227. 네. 이게 다 되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네. 음. 52번 합니다. 52번 하고 갈 거예요. 얘는 하나씩 준 게 아니고 아예 한 덩어리로 줬어. 그럴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기호를 바꿔서 쓰면은 F 연산 H G A 전체의 괄호 결합법칙은 성립하거든. 네. 그러면은 이거 구하려면 여기 A 넣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A 넣어서 3A-1 얻고 그걸 F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 그렇게 하면 2 곱하기 3A-1 더하기 1인데 다시 한 번 더 6A-1인데 그것이 5와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A를 얻을 수가 있어.
이제 함수를 한 개로 안 주고 합성된 형태로 두 개 덩어리로 줄 수도 있다. 세 개짜리 덩어리도 줄 수 있다. 요런 게 좀 달라지는 거지. (54번에) 1대1 대응이고 하는 말이 나온다. 요거 해보자. x에서 x로의 함수 f라는 함수와 x에서 x로의 함수 g라는 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함수 f를 먼저 그려보자. 함수 g도 따로 그려보자. 그러면은 f1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 날리고요. f3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 날려야 돼. 2는 어디로 가지? 2는 아무 말이 없네? 어디로 가야 돼? 왜 그래야 되는 걸까?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서. 화살 두 개 맞는 y가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까? f2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텐데 f2가 2였지 좀 전에. 그러면 g2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이거 식 바꿔야 돼. f 연산 g1는 2야. 그러면 여기 g1을 a라고 바꾸자. 그러면 fa는 2인데 a가 얼마야? 2지. 네. 그래서 Gn이다. g1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1을 2로 화살을 보내. 근데 마찬가지로 함수 g도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남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야만 해. 이제 답을 낼 차례. G3 구해라. 1이지. 네. 그리고 F1 구한 다음에 3이지. 다시 또 G3을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또 1이지. 값을 구하시오. 답은 2. 할 수 있지? 네. 쪽쪽쪽 넘어가시고 61번 F 연산 G가 G 연산 F랑 같아지게 하는 K가 하나가 있대. 그 K를 찾으래. 원래는 교환이 전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이게 교환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K 값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보자. 우선 좌측에는 요거 식으로 써놓고 그걸 쓰면 마이너스 3 gx 더하기 k가 됩니다. 맞죠? 네. 마이너스 3을 g에다가 곱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돈하면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우변도 해보자. fx를 g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더하기 4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2k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언제나 성립해야 돼. 이거하고 같아져야 돼. 그러면 수치 대입을 하든 개수 비교를 하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상수끼리
요거 둘이 같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그런 다음 K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와요. 항등식이 됩니다.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됩니다. 69번 자, 이 문제 풀이 방법을 내가 두 개를 설명할 텐데 첫 번째 f-2를 구하시오 하면 여기 있는 거 네모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 2와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 x-1 나누기 2가 마이너스 2와 같아지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찾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x는 마이너스 3을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나누기 2는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 요거는 요거 자체만 구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런 유의 문제를 두루 다 잘 풀려면 다음과 같은 치환의 방법도 알아야 해요. 자 갑니다. 이 문제 풀이하고 관계없이 치환의 방법입니다. 저기 있는 네모 x-1 나누기 2를 t라고 둔다. 저기 네모를 t로 바꾸겠다 이 소리야. 그러면 x를 대신해서 2t 플러스 1이라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를 대입을 한다. 준식에다가 대입을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t로 바꾸고 x는 2t 플러스 1로 바꾸고 다 바꾸겠다는 얘기야. 바꾸면 f 여기는 t로 바뀌고 3 곱하기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6t 플러스 1 이래 되잖아요. 네. 이걸 왜 하느냐? 함수 fx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ft는 6t 플러스 1을 구해놓고 맨 마지막에 답을 쓸 때만 fx는 6x 더하기 1이라고 해주면 돼. 이게 답이야. fx를 구하시오 이렇게. fx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t로 치환되어서 만들어진 식에서 맨 마지막에 t를 x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 헷갈릴 테지. 여기 있는 ex하고 ex가 같은 거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t를 p로 바꾸면은 fp는 6p 더하기 1이 되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왜 ft는 6t 더하기 1을 안 쓰고 맨 마지막에 fx는 6x 더하기 1이라 쓰냐? 문제가 fx를 구하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ft는 하고 답을 쓰면 엉뚱한 답을 하는 거잖아. 자, 저런 유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79번) 요거 hx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좌변은 2hx 더하기 1 그것이 gx와 같다 4x 마이너스 9 그런 다음에 1 넘기고 2 넘기고 하면 hx는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끝입니다 이게 84번 2019번 합성한 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비호감이다 그지? 이게 2019번 합성한 다음에 x에다가 2019를 대입하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규칙이 없으면 풀 수 없습니다. 규칙이 있을 것이야. 자, 가보자. 먼저 f를 두 개 합성한 거를 이렇게 기호로 쓴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읽어보면, 그지? 여기 있네. 그러니까 f를 f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계산하면 x 그냥 x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두 개를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되었다 이 얘기야 네. 아까 전에 너네들 기억하니? 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개념입니다 지금 이 문제랑 관련 없어요 f하고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그냥 f가 됩니다. 이런 거 있었어. 네. 개념에 있었어. 그러면 봐봐라. 지금 여기 이 상황에 적용을 하면 f가 3개가 있으면 이 2개가 항등함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그냥 f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f 2개가 만나면 없어진다는 소리야. 자, f 3개가 만났지. 네. 1개만 남았지. 네. 2개가 없어졌다는 소리야. 네. 왜냐? 그 2개가 만나서 항등함수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함수가 4개가 만났다. 그러면 X. 얘도 항등이고 얘도 항등이거든. 결합법칙 성립한다 했잖아. 네. 앞에 둘이 자기들끼리 계산하면 항등, 뒤에 둘이 자기들끼리 계산하면 항등. 그러면 항등하고 항등하고 만났으니까 항등이 되는 거지. 네. 다시 말해서 그냥 x가 돼요. 여기까지 되나? 네. 그랬을 적에 이와 같이 하여 f를 (2019개) 합성을 하게 되면 과연 결과가 뭘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두 개씩 없어지면 된다 이 말이잖아. 네. 아, 그러면 몇 개 남아야 돼? 아. 하나가 남겠지. 그래서 홀수의 합성이 되면 그냥 f가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f 2019는 f 그냥 한 개에다가 2019를 대입한 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네. 2019개가 그냥 한 개라니까?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01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20이니까 여기 이 문제는 앞에 부호를 바꿔주라는 처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이 답입니다. 할 수 있겠지? 네. 그림
문제 한 2개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개만 내줄 거야. 94번 한 개만 해줄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요거 x는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지금 fx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fx입니다. 헷갈릴 것 같으면 연필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써주시면 돼요. 네. 만약에 함수가 2개, 3개만 이래 되면 헷갈리면은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걸 한번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점은 0,f0 이래 되는 거지. 다름이 아니라 이게 0인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요점 p, fp인데 여기 fp가 b라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점, 여기에 점, 여기에 점 한 개 또 있는데 이 점은 어디에 대응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써볼게. FP는 B, FQ는 C, FR은 D, FT는 E.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림을 잘 보고 표현을 하면.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호를 바꿔. 이게 뭐여야 하는 걸까? D가 나오려면 저 밑줄 친 게 뭐여야 하는 거야? 함수값이 D가 나오려면 S S? 함수값이 D가 나오려면은 저 밑줄 친 게 뭐여야 돼? 하고 물으면 이게 뭐여야 되느냐고 물으면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야지. 네. 따라왔나? 네. 그래서 fx가 r이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맞지? 근데 r이 표현이 여기만 있거든. 여기. 그래서 r을 쭉 따라갔어. 여기 요점, 여기 요점은 r, c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y는 x 위의 점이니까 여기 있는 c가 r이랑 같은 거지. 네. 그림 보고 점을 찾아야 돼. 어려운 건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r을 c로 바꾸면 fx는 c가 되는데 그러면 x가 얼마면 저희 함수값 c가 나오느냐는 질문이잖아. 네. 그래서 그림 속에서 미리 찾아놓은 식을 따라가 보면 요거하고 요거 q 있으면은 된다 이거야. 네. 따라서 x 값은 q 이렇게 잡아주면 돼. 다 했습니다. 20초까지 숙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역함수 하면 함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함수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유리함수 다음 책 받아가지고 유리함수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